안녕.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이제 2023학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에 각 대학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선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형 계획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기획을 했어요. 물론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나 정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전형 계획안만 나와 있으니까 전형 계획안을 통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 순서로 이번에는 연대와 고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대와 고대가 2023학년도에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연대부터 한번 살펴보면 연대는 물론 여러 가지 종령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별 전형들을 좀 제외하고 대체로 많은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연대는 총 6개의 전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 하나, 그 다음에 종합 전형 2개, 그리고 논술 전형 하나, 그리고 특별 전형,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특별 전형 하나가 있고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전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이렇게 다 있는데 이제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조금 특이한데,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연대 생활과학대학 내의 3개 학과가 인문자연을 분리해서 뽑기는 하지만 정시에서는 분리해서 뽑지만 수시에서는 이걸 합쳐서 뽑기 때문에 이걸 통합 인원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나 뭐 실내 건축이나 뭐 이런 학과들이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교과 전형이 하나가 있고 그것은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저는 없고 1단계에서 5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 40%를 거치는 거다. 그리고 종합 전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활동 우수형 전형과 국제형 전형. 근데 국제형 전형에 보면 밑에 뭐라고 많이 적혀 있죠. 그래서 언더우드나 아시아 학부, 그리고 하스, 그다음에 ISE, 글로벌 인재, 이 5개의 모집 단위에서 물론 이제 언더우드 안에 2개의 모집 단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이나 그다음에 사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좀 적은 인원을 선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정하게 이제 국제형이라고 돼 있으면서 국내고와 해외고를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모집 단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서류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을 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비중도 여기도 40%씩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단 둘 다 최저를 갖고 있어요. 물론 최저는 조금 더 달라요. 두 개의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최저를 가지고 있다.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최저가 없지만 그것도 중요한 참고점으로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논술 전형은 최저가 없고 논술 100으로 진행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논술 100만 딱 끝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보는 고대에는 이 전형이 없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차이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학과는 이제 삼성전자와 협약이 돼 있는 그래서 계약학과입니다. 그래서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로 정원에 선발을 하는데 수시에는 40명을 선발하고요. 그래서 역시 일정 배수로 1단계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 40%가 들어가고 최저는 없는 전형입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두 가지 패턴이 달라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두 가지 패턴이 다른데, 수능 100%로 뽑는 전형의 선발 인원이 대부분이고요. 그 말고 의학과, 그다음에 언더우드, 하스, ISE 이렇게 모집 단위에서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면접이 10%가 들어가는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연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전형을 가지고 있는 게 연대 전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대는 학교 추천 전형 비슷한 거죠. 아까 학교 추천 전형이 교과형 전형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일괄 전형이에요. 교과 80%, 서류 20%에서 일괄 전형으로 하면서 수능 최저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비교를 조금 이따 할 거니까 고대에 집중해서 보면
메인 학종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메인은 학업 우수형 전형입니다. 학업 우수형 전형이 선발 인원이 많죠. 예, 이 뒤에 계열 적합형이나 사이버 국방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1단계에서 6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30%를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가 존재하고요. 근데 계적은 계열 적합형은 조금 적은 인원이 있지만 서류 1단계가 5배수로 적고요. 면접 비중도 40%로 높아요. 학업 우수형에 비해서. 그래서 일반 전형의 하나인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에는 전형 계획안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전년도까지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에서 서류 심사를 할 때도 중점을 두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학업 우수형은 고른 학업 성적을 보는 일단 학업의 우수형이라는 부분이 5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계열 적합형에 가면 좀 줄어들면서 40%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제 계열 적합형은 글자 그대로 계열의 적합도라든지 탐구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40%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이라고 불리는, 물론 이제 전공 적합성보다는 이제 계열 적합성이라는 용어를 고대는 더 많이 쓰지만 그런 계열 적합성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의 속성이 좀 더 강조가 되면서 그 계열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어떤 탐구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강하게 보기 때문에 이 계열 적합형과 학업 우수형은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 면접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 준비 시간도 둘의 차이가 있어서 여기가 면접 준비 시간이 더 길거든요. 둘 다 재시문 면접을 보는 건 같지만 면접 준비 시간도 더 길고,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고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특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능 최저를 통해서 내가 고대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이 있지만 계열 적합형은 그게 없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도가 좀 더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계열과의 연관성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학업 우수형 사이버 국방학과의 학업 우수형이라는 게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 면접이 20%고 군 체력 검정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군 검정, 적합 검정이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가 60%인 거는 뭐 위에 있는 계열 적합형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서 적인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거는 연대의학과랑 다르게 연대의학과는 면접이 10%가 반영이 되는 구조라면 그 고대 의과대학은 패스 앤 페일로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점수에 포함되진 않고 이거를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거다라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될 거예요. 여기 사이버 국방이라고 적혀 있는 건 정시지만 수능 최저가 사이버 국방학과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국방학과의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시 선발을 한다는 점, 그것도 특이한 점으로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두 개 대학을 여러분 이제 각각의 하나씩의 대학들도 물론 생각해 보겠지만 두 개 대학에서 뭐 예를 들면 학교 추천을 다 쓸 수 있는 뭐 자격이 된다 그랬을 때 어느 쪽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전형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인 건 똑같습니다. 뭐 이름은 뭐 이렇게 뭐 학교 추천과 학생부 교과 추천형 뭐 이렇게 다 다르지만 결국에 학교 추천 전형인 건 똑같은데 선발 인원으로 보면 고대가 선발 인원이 더 많죠. 그래서 이게 인문 계열이고 이게 자연 계열인데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앞 단위가 2와 4라는 점에서 굉장히 크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도 차이가 있죠. 여기는 면접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일괄 전형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면접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에 반해서 연대 학교 추천 전형은 면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면접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추천 인원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고대는 3학년 재적 인원의 4%까지 추천이 가능한 반면에 연대는 5%까지 추천이 가능해요. 더더군다나 연대는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고대는 졸업생도 모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적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어떤 구조를 갖느냐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수능 최저도 차이가 있어서 수능 최저는 이제 연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고대는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존재하니까 그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지원을 검토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고대 수능 최저는 그러니까 학교 추천의 수능 최저는 2022학년도에 비해서는 완화가 됐습니다. 한 개 등급씩. 그러니까 5, 6에서 6, 7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국수형 탐할 때 이 탐, 국수형 과할 때 이 과는 두 개 평균이기 때문에 그 두 개 평균을 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점,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두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유불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유불리에 따라서 나중에 지원을 검토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두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면 두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메인은 고대는 학업 우수형이고 연대는 활동 우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학교 추천에서 봤던 것처럼 선발 인원은 고대가 더 많습니다. 연대보다 더 많고, 단계별 전형을 한다는 거는 두 대학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둘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고대는 6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발 인원도 많은데 6배수니까 1단계 통과 인원이 더 많겠죠. 근데 연대는 이제 일정 배수라고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뭐 2배수일 경우도 있고 3배수인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어쨌거나 그 면접에 둘 다 면접이 재시문 면접인 건 똑같아요. 근데 면접의 비율도 좀 다르죠. 비율도 좀 다르고. 그래서 1단계가 이제 연대는 좀 1단계 통과 여부가 좀 중요한, 1단계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대는 이제 1단계 통과를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상태에서 뭐 최저 통과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고대 학업 우수형이다. 왜냐하면 고대 학업 우수형은 4개 합이기 때문에 국수형 탐의 4개 영역 합이니까 이걸 어느 하나를 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국수탐 중, 인문계열을 보면 국수탐 중 2개 합 4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국수 중 하나를 포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탐이라는 게 탐 1, 탐 2를 각각 하나의 과목으로 쳐줘요.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1, 탐구 2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 영역 중에서 2개 합 4인 거예요. 2개 합 4인데 탐구 2개로 2개 합 4를 맞추면 안 되고, 인문계열은 국어와 수학 중에 하나를 반드시 껴야 되고, 자연계열은 국수, 과1, 과2 중에서 2개 합 5인데 수학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 1이거나 뭐 수학과 과학 2거나 수학과 국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한 영역을 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대가 좀 더 최저가 더 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단순 합도 보면 이거는 4개, 3개 합 7인 거죠. 영어 3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건 4개 합 7이니까 고대 최저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는 4개 합 7로 자연계 전체보다 조금 더 높죠. 예, 그래서 반도체 공학과는 뭐 SK,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SK 하이닉스와 또 역시 계약학과가 된 학과이기 때문에 최저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으니까 고대는 내가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연대 같은 경우 활동 우수형을 지원할 때 1단계가 통과가 가능할까? 뭐 이 부분들을 좀 더 중심으로 판단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라는 점을 생각해 두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브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또 하나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또 하나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대는 계열적합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연대는 국제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도 잠깐 다뤘듯이 연대 국제형은 언더우드나 아시아나 하스, ISE, 글로벌 인재학부 정도만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한적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최저를 가지고 있고, 그 최저가 2개 합 5라는 최저 대신에 영어가 1이죠. 여기 위에 있는 영어 3하고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1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송도에 있고 언더우드 국제학부와 관련이 되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영어 1등급이라는 최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재시문 면접인 건 두 전형이 똑같지만 여기에는 이제 영어 재시문 출제가 가능한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물론 답은 이제 한국어로 해요. 우리말로 답을 하는데
질문을 영어로 받을 수도 있고 제시문을 영어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계열 적합형은 좀 이제 문호가 넓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계열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그 계열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탐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중심적으로 보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되셨죠?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국제형은 국내고 전형과 해외고 전형이 나뉘어져 있어요. 해외고 검정고시가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와 국내고가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국내고가 지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하스나 뭐 ISE나 이런 쪽은 국내고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언더우드와 글로벌 인재는 국내고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모집 요강을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고대 계열 적합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수능 최저는 없고 그 다음에 계열 적합도와 그 다음에 탐구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점 그걸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전형들로 뭐 고대 사이버 국방 학업부 수형 신설되는 전형,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이렇게 존재하는 걸 따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대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과 연대 논술 전형은 2022학년도와 비교해서 별다른 점은 없고 고대 사이버 국방은 처음으로 생겼다는 점. 그러면 이제 변수가 좀 있겠죠. 누가 붙는지 잘 모르니까. 전년도 결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여기 있는 대로 680에 700 이렇게 뽑는 전형이고 수능 100, 수능 100 똑같아요. 둘 다 가군에서 선발을 할 거고 그 고대나 연대 다 군은 같은 군인데 여기에 이제 사이버 국방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은 수능 최저가 좀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국수형과 4개합 7과 함께 이 국수형과 4개합 7을 충족하면서 수학이 1등급이거나 과탐 2과목이 모두 1등급이거나 해야만 사이버 국방에 지원 자격이 된다는 점. 그런 점들에서 약간 이제 풀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즉 이제 점수가 좀 안 되는데도 저 최저를 통과한 애들이 적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들을 다 합격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조금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연대에 이제 의회 언더우드 하스 ISE는 여기 있는 대로 면접 10%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그걸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인 틀을 한번 이렇게 짜보고 내가 연대를 지원하게 된다면 고대를 지원하게 된다면 이런 전형들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시 준비를 하면서 동기를 가지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대학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해주세요. 안녕.